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산수 위원장님이 의원 발의 조례안 제안 설명 관계로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주변 지역 주민 편익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및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 다낭 우호교류 합의서 체결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국제국장 김상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준국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일부 개정 조례안 2건, 폐지 조례안 2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9-740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아트센터 준공에 따른 운영 관리 업무를 평택시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명시하고 대표이사 체제에 따른 문화재단 대표권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하여 기관 책임 경영을 강화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1호에 재단 사업으로 평택아트센터 운영 관리를 신설하고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개별 시설 조례에 중복된 사항으로 삭제하고 안 제15조에서는 관련 법령에 맞게 회계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9-741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기존에 누락되어 있던 사용 허가 신청 절차 신설 등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현행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4조에 국제교류센터 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의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 서식과 안 제9조 제2항의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 서식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평택시 국제교류센터의 시설물 사용 허가 절차를 신설하여 시설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공공시설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9-742 평택시 주변 지역 주민 편익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 중인 주민 편익시설 사업 특별회계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존속기한이 만료된 특별회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이후 그 내용을 계승 보완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변 지역 주민 편익시설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9-743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서 이주민 지원금 사업이 모두 종료되어 재정 목적이 이미 달성된 바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방부로부터 교부된 이주민 지원금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현재 해당 지원 사업이 모두 종료되었으며
국방부에서도 추가 지원 계획이 없고 조례 폐지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다음 평택 다낭 우호 교류 합의서 체결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다낭시 대표단이 평택을 방문해 투자 상담회를 진행했고 이후 우리시 대표단이 다낭을 방문하여 상호 교류 의향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4월 2일 다낭시와 우호 교류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특히 8월 11일 한국 베트남 정상회담 부속 행사에서 양 도시가 체결한 MOA를 정상회담 공식 일정으로 교환하여 평택시가 국내 지방 정부 중 유일하게 국가 외교 무대에 함께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양 시는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시민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장경위원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안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1항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없으십니까? 이윤아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일구 의원님부터 네. 이윤아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그 제6조 임원의 직무가 있습니다.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에서 이사장은 이제 빠지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죠? 그 전에는 이제 이사장이 재단을 대표를 하고 재단 업무를 총괄을 하는데요. 대표 이사에게 이제 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를 하게 해서 기간 책임 경영을 위해서 저희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강화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문구 자체가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거 개정안 6조 뭐 2항을 보면 좀 똑같은 말 아닌가요?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현행은 지금 현재 이사장이 평택시장으로 돼 있는데 네. 이사장의 권한을 이제 대표이사한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서는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왜냐면 경우에는 또 이제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이사 회의를 수행한다. 또 주재를 무슨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장은 이사 회의를 주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장이 부득이 없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는. 똑같은 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리 몇 번을 읽어봤는데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한 가지 더. 복지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이 지금 전부 대표이사 체제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다 지금 이 조례를 지금 수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거기 관할은 아니겠지만 이미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다 개정됐습니까? 예, 예. 이런 식으로? 네네. 이런 식으로? 예, 예.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한다라는 업무, 예, 문구가 총괄도 다 하고 들어갔습니까? 대표. 예, 예. 그럼 여기 지금 문화재단. 문화국제국이 제일 늦은 네네. 겁니까? 예예. 그 다른 복지재단이나 청소년재단 임원의 직무 개정 안에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거의 흡사합니까? 대표 이사가 재단을 대표하고 또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이해는 했는데 현행안이나 개정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구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속기에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재단들이 다 이사장 체제에서 대표이사 체제로 지금 바뀌고 있고 이사장은 존속하는데 지금 이사장은 시장님이시죠. 지금 이 내용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거랑 이사장 본연에 따른 또 업무 이 세 개로 나눴을 때 기존에 그 이사장이 했던 업무와 대표성을 대표이사가 가져오고 그리고 나머지 이사회를 열거나 하는 이사의 업무를 필요시에는 대표이사가 대행하는 이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우리 문화재단만이 아니라 국제교류재단도 그렇고 청소년재단도 그렇고 모든 재단들이 지금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중대재해법이나 여기에 연관돼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조례에 대표성을 명시하고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대표이사에게 이사장의 업무가 아닌 대표이사의 업무다라는 게 조례에 명시가 되는 자체가 결국에는 중대재해나 이런 상황 속에서의 어떤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성을 띠게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속기에 남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고 있을 때는 이대로 진행이 되는데 선명성을 좀 더하자라는 의미로 좀 조례에 좀 속기에 남기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저도 약간 왜 이게 무슨 의미지 싶었던 게 왜 헷갈리냐면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문구는 이사장을 규정하는 일항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사장은 시장이 한다. 그리고 그 이사장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을 해줘야 이사장의 거리시의 대표이사가 한다라고 적어줘야지 이거를 대표이사의 그 직무를 규정하는 문구에 이걸 적어놓으니 헷갈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사장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저 뒤편에 있고 그 앞줄에는 이사장은 시장이 한다라고 한 줄만 적어놓으니 이게 거기다가 갖다 붙이기에는 뭐하니까 그냥 여기 이렇게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약간 조문이 약간 표현이 좀 국어적으로 좀 오해가 생기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 대관 규정에 사용료 등에 대한 상황을 삭제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3조 10항 제3조 10호에 적혀 있었던 이제 대관 규정을 삭제를 했는데 사용료를 이 사용료가 1년에 얼마 정도씩이나 들어오는지 데이터가 있으세요? 한 5천만 원 정도, 5천 정도? 네, 되고요. 문화예술회관은 그런 정도 되고 아트센터는 내년도에 한 4억 5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규정을 그러면 어디에 규정을 하게 돼요? 앞으로는? 저희가 개별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은 이제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가 있고요. 또 아트센터는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 사용료 등에 대한 그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이관시키려고 그래서, 조항을 빼는군요. 대관에 대한 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이윤아 위원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개정안 조문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까 우리 최준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택시장이 평택시장을 이사장으로 한다를 명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6조 2항에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여기에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밑에 그 본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본부장이 수석 본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본부장 명칭은 기억은 안 나지만
수석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뭐 총괄하고 하면서 왜 갑자기 이사장이 갑자기 튀어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평택시장을 이사장으로 한다는 다른데 조문에 있어요. 있기도. 그렇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복귀를 시키고 그리고서는 그 지금 대표이사가 직무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것을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바꾸고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석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가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이윤아 의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이 조례에 담고 싶었던 내용인지 아니면 이제 집행부에서 담고 싶었던 것은 시장인 이사장을 대행하는 이 권리시에 대행하는 사람이 대표이사인 거를 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조항을 그러면 그 의미를 담고 싶으면 어떻게 담는 게 좋겠는지를 좀 상의를 해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필하세요, 빨리. 없으세요? 없으면 넘어갈까요?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을 바꾸는 상황이라 크게 질의하시거나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주변 지역 주민 편익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의원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되어야 할 사업들이 어떤 게 있죠? 네, 이 조례에 의해서는 지금 방음창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경과가 돼서 법적 효력을 상실했으면 이제 그 사업은 지금 진행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원칙상으로는 이제 법에 적용되는 기간 안에 진행을 해야 되지만 사실 이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면 그 입법 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럼 조속하게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겠네요. 네, 언제 예정하고 있으신가요? 내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단일한 건 하나로 아닙니다. 전체 예. 시에서 이제 그 지방재정계획위원회를 따로 여는 거기 때문에 저희 그 위원회에 저희도 이 건을 상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2월이면 뭐 시기적으로는 늦진 않는 것 같긴 한데 뭐 단일한 건 뭐 이 건이 중요하다면 단일한 건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네, 그 심의위원회 개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이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고 하면 개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해당 부서에 좀 건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서에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었었는데 이 존속기한 연장을 못한 거는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예산의 목적 외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도 행감 때 이야기가 나왔었고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서둘러서 집행부에서 진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 3항이죠. 예, 평택시 주변 지역 주민 편익 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기존 조례 5조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5조 등에 따라서 그 지원 이 5조에서 지원금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 관리 주체 이전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를 들면 뭐 영농단지, 공동창고 시설, 이주단지 내 마을에 간 체육시설, 공원 등 다 뭐 이렇게 분배는 다 끝난 겁니까? 네, 전체 다 양도 양수는 다 끝났고 이제 네. 지산 지구에 대해서 아직 미양도 양수된 사안은 있습니다. 지산지구. 네, 그 뭐죠? 송북동입니다. 아, 예. 저희 지역구 아니라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사실은 이 조례가 있을 때에는 부서가 우리 부서였잖아요. 네. 그래서 지원금이 또 이게 약간 좀 별도의 계정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각 부서로 이제 다 나눠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폐지되면서. 그렇죠? 예를 들면 공원은 공원으로, 마을에 가는 마을에 가는으로, 공동창고 시설은 공동창고 시설 뭐 이렇게 그 각자의 부서로 지금 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 시설물들이 관리 주체가 아니에요? 아니요, 네. 이 사항이 이제 이 조례가 있었던 거는 네. 그 국방부에서 네, 네. 지원금으로 내려왔던 그 지원금에 대한 관리 사안에 네, 네. 대한 거에 네. 대한 관리 조례였고요. 네네. 그 말씀하시는 시설 주체 관리는 네. 이게 기존에 이제 건립이 되면서 다 해당 부서로 이관이 됐던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지역구에 있는 행복마을에 예를 들면은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왔고 하자가 계속 있어가지고 그 하자 보수 계속 부서에서 했는데 네, 그 체육시설은 저희가- 그럼 어디로 이관이 됐죠? 저희가 이제 일부 지원을 아. 해서 보수를 네, 해줬던 사항은 네.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 시설들은 어디로 이관이 돼요? 원래 이제 마을에 마을에 다 지원이 그러니까 양도가 돼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실 정리를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네네. 저희가 이제 건립을 하시다 보니까 마을 분들이 좀 네.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사안에서는 조금 더 네. 도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네. 없습니다. 저기 체육제력과 냉정하고 공공체육시설 네. 그쪽 예산으로 네, 네. 지원해야 될 게 맞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뭐 배드민턴장도 있고 뭐 헬스장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향후에 뭐 간단한 수리야 뭐 마을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정말 큰 수리건이 발생했을 때에 그러면 체육진흥과 쪽으로 이관된 시설로 뭐 관리 주체가 이관된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속기 잘 남겨주세요. 나중에 체육진흥과에다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송북동 동안마을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소유권이 양도양수가 안 됐는데 그게 양도양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가 폐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어차피 예산은 다 소진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업 자체가 다 완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 폐지 조례안이 올라오는 게 맞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네, 의원님 싶고요. 말씀드릴게요.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금 국비 지원됐던 부분에서 활용하는 건으로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됐던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보수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따로 수립을 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성북동 동안마을에 있는 이주단지의 체육시설에서 주민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보수에 대한 민원을 제기를 하셨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진행 사항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다 요구하신 거 보수해드린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다른 데들은 다 양도양수가 끝난 상태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양도양수가 안 됐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도 똑같이 체육진흥과에서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되는 부분인가요? 그 상황에 있어서는 좀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아직 양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조금 더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속히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안마을에 있는 그 체육시설은 지금 관리 주체가 누군 거예요? 저희 시로 돼 있습니다. 아직. 과는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해요? 저희 한미국제교육과. 한미국제교육 아직은. 예. 그러면은 이게 그 시민들에게 이제 양수한도가 되면 체육과에서 담당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아마 그 기간이 언제쯤을 예상을 하세요? 주민분들의 전체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좀 그런 부분에서 동안마을이 구성된 지는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왜 아직 양도가 안 되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주민분들의 이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조금 조정이 덜 된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그게 완료될지는 아직 뭐 소원한 문제인가요? 제가 단언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 시설을 뭐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이제 지원해주는 근거이기 때문에 지원은 다 됐고 비용이 다 지출이 됐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라는 제 의미이실 것 같은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 지원금 나갔었던 것 중에 아니면은 뭐 대부가 나갔던 것 중에 이제 회수가 되거나 뭐 이자가 반환되어야 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네, 그런 건 다 정리됐습니다. 아, 다 정리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융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회수됐다는 네.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제 5조에 보면은 이제 그 지원비로 인해서 사업을 지금 현재 쭉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경우에 각 부서마다 이것이 그러면은 26년도에 지속적으로 해서 반영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까? 죄송합니다. 의원 다시 제 5조에 보면은 그 지원금에 대한 사업들의 추출이 쭉 되어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 폐지가 되게 되면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되는데 이 사업들은 예산은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각 부서마다가 그럼 26년도에 돼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5조에 열거됐던 사항은 2006년도 미군 부대가 이전되면서 그 이전되시는 분들에 대한 이사비 지원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언급이 된 거고요. 국방부에서 그 예산했던 계획된 금액이 다 지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더 이상의 금액이 내려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 조례를 폐지하는 상황이고요. 요 지금 열거됐던 사항은 그 금액이 국비가 내려오는 사안에 한해서 적용됐던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방부에서 그 2주 지원금으로 300억이 내려왔고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은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이 사업은 다 집행이 예, 집행이 되고 23년도에 지속적으로 다 하지 완료가 됐습니다. 않는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네, 더 무슨- 추가로 이제 국방부에서 더 내려오는 예산도 없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 다낭 우호교류 합의서 체결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안 계시죠? 기존에도 몇 번 보고를 받았던 사항이라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 다낭 우호교류 합의서 체결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지. 네,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웰리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의원입니다. 평택시 웰리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는 고령화,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순한 방문이나 체험 중심에서 벗어나 건강 증진, 휴식, 힐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웰리스 관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웰리스 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웰리스 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평택 웰리스 관광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는 웰리스 관광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국제국장께서 검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764호 평택시 웰리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고 최근 제정 시행된 치유관광산업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평택시 웰리스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제정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평택 시민의 관광 향유권을 증대하고 평택 관광 다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평택시 웰리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 주십시오. 일단 이 조례를 이제 보면서 문득 먼저 이제 궁금증이 드는 게 이제 저희에게는 이제 웰리스 관광이라는 부분이 좀 생소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마켓, 우리 그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평택시에. 금년 4월 달에 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기 진이면 소재에 있는 그 네. 트리비움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가 우수 웰리스 관광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거 포함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도 뭐 좀 힐링이나 뭐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산업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조례가 좀 필요할 왜냐하면 것 같아요. 조례제 6조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정할 수 있게 돼 있고 전문기관에서 지정하고 뭐 그 지정되어 있으면 이 용어도 좀 약간 헷갈려요. 그냥 뭐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뭘 기간을 3년으로 해? 지정하는데 3년? 지정해서 3년? 우리가 다 이게
국어적으로 좀 애매한 문구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지정하게 돼 있고 한데 이 지정되어질 그 시장 규모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지금 저희가 실태 조사를 아직 해보지 않아서 네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시가 지금 관광 자원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네. 웰리스가 이제 일단 단초가 진위에 있는 그 단초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좀 다 피곤해하고 해서 진위에 있는 트리비움도 저희 시는 지금 안 가봤지만 아니 저희 시는 방문해서 했지만 그 기업체라든지 타시군에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관광공사에서도 하는 것에 저희가 또 이제 신청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초록미소마을이라든지 뭐 호랑이 백곰 양조장 등 이렇게 몇 군데가 약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좀 그쪽에 나 이제 실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트리비움도 사실은 처음에 몰랐거든요. 근데 다 네. 검색하고 해서 네. 신청을 했는데 이게 당선이 선정이 된 거라 이제 그런 거를 해봐야 이게 정말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 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나중에라도 저희가 평택 웰리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기도나 문체부에 이제 웰리스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판이 되는 그런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모 사업 할 때도 그 조례 보유한 지자체 쪽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비 예산 확보에 또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조례를 읽으면서 이제 우리 이 뭐 모호법 조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의 관광 전체에 대한 관광진흥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관광진흥 조례도 차분히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택시가 관광이 되게 불모지처럼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가끔 뭐 마이스 산업 관련된 뭐 이렇게 용역을 하고 뭐 해도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는 의문들을 계속 남기면서 저희가 이제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굉장히 빈약하고 약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광 산업에 대해서 분명히 좀 진흥시켜야 되고 어떤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제가 이 조례를 관광진흥 조례랑 두 개를 좀 비교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관광진흥 조례도 이런 내용이 좀 담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웰리스 산업만 이렇게 어떤 지정을 전문성을 가지고 지정을 해서 3년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홍보도 보니까 이런 홍보 지원에 대한 것도 관광진흥 조례는 다 국내용이에요. 근데 웰리스 산업 이 조례는 국외까지 홍보를 지원해주는 어떻게 할지는 내 방법론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이 조례에서 관광진흥 조례에 보면은 저희 지금 관광진흥 자문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웰리스 산업이 제 시장 규모를 몰라서 처음에 여쭤본 거였는데 만약에 시장 규모가 크지 않다면 일단은 이 조례 안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예를 들면 제 8조에 자문위원회 별도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만약 가능하다면 관광진흥자문위원회 기존의 관광진흥조례에 있는 그 부분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위원회 계속 추가로 만들거나 뭐 위탁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제해야 되는 입장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8조에 이게 대체할 수 있는 건지 관광진흥자문위원회로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라는 것도 좀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6조 제3항에 보면 국외 홍보와 마케팅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거 굉장히 무책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원을 가능합니까, 과장님? 예, 홍보는 뭐 이분들이 이제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요즘에는 좀 외국에서도 많이 이제 네. 한국을 찾는 게 그런 쪽이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이 홍보나 마케팅 자료나 이런 거를 외국인을 위한 그 어떤 브로슈어나 이런 제작에 대한 지원이 있어도 국외 홍보 마케팅을 지원한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선정된 업체가 주식회사 정일구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시에다가 국외 출장을 좀 가야겠다. 뭐 프랑스에서 있는 무슨 웰리스 박람회에 좀 가야겠다면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저희 지금 그런 케이스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좋지요. 국내외 뭐 이렇게 멋있게 써놨는데 현실성이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본 조례를 보면서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는 그겁니다. 이 관광을 진흥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관광도 지금 이 웰리스 조례처럼 어떤 그런 선정이 되고 3년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좀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원 의원님 뭐 말씀 주실 거. 네. 네, 정일구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건강과 뭐 치유 회복이라는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세계 관광기구에서도 웰리스 관광이라는 용어를 표준어처럼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런 트렌드가 세계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이제 조례가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평택시에서 갖고 있는 자원들을 좀 발굴하고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현재는 웰리스라는 부분에서 6개 항목을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위에 있는 트리비움이 힐링 명상이라는 부분에서 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 푸드라는 부분에서는 수도사의 그 전통 사찰 음식 체험이 이제 또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평택에서도 저희가 발굴해서 여러 가지 육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좀 많이 있고 좀 뭐 치료와 치유의 개념을 포괄해서 뭐 라이프 산업과 건강 산업 전반에 대한 것을 폭넓게 다루는 의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이제 이런 조례를 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원 의원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좀 여쭙고 싶은 게 항상 조례안을 보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업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직 용역을 안 해봐서 어떤 사업을 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는 비용 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일인 것 같아요. 비용 추계가 얼마 들 건지 이 사업을 하면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비용이 얼마 들 거야. 그러면 이 사업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하면 안 되겠다. 이 조례를 만들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들을 하려고 이제 비용 추계를 요청을 하는데 아직 조례 만들어 보고 무슨 사업 할 건지 고민해 보면 그때 사업 뭐 할 건지 정해지면 비용 추계는 그때 안 해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때는 예산이 되어지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이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있고요. 방금 이정원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6개 분야를 총망라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일구 의원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관광산업 전반 아니면 관광산업의 많은 부분을 이제 포함을 하게 되잖아요. 뭐 치유, 웰리스, 힐링, 관광 이걸 다 연계해서 이제 뭐 음식, 문화 이런 것도 다 연계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법률적으로 보면 이제 조례는 웰리스라고 적혀 있는데 치유 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이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치유 관광이라고 하면 조금은 타겟팅이 되는 것 같은데 웰리스라고 하면 웰빙과 관련된 거 이제 해피니스, 행복한 것 관광을 통해서 행복하면 이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거든요. 이제 관광진흥 조례와 이제 웰리스 관광 지원 조례가 어떻게 차별성을 가질 것인가.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거를 관광 사업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웰리스 사업으로 진행할 것인가, 늦게 출발한 웰리스의 작은 조례가 관광 산업 전체의 조례를 다 집어삼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만들어진 조례를 뭐 규정을 뭐 대상을 발라내서 6개 있던 거를 다른 시고는 6개 하는데 우리는 2개만 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으셨는지 좀 여쭙고 싶어서요. 일단은 법령에서는 외국어를 쓸 수가 없어요. 법령에서는 외국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웰리스라는 단어를 쓰지 못해서 이제 치유 관광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거고,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웰리스 관광에 대한 의견이 폭넓게 좀 담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조례에서도 치유 관광에 대한 조례를 쓰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부분이 웰리스라는 용어를 좀 쓰고 있고, 그 아까 그 세계 관광기구에서도 그 웰리스 티어리즘이라는 용어를 거의 표준어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의미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이 조례 이제 그 사업에 대한 그 제5조를 이제 쭉 보게 되면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어떤 그 관광 여행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어떤 그 웰리스 웰빙에 맞췄다고 한다면 어떤 지금 얘기한 것처럼 타겟 보편적으로가 아니라 어떤 그 회복할 수 있는 마음과 몸이 같이 어떤 치유와 회복 건강을 모든 것을 다 통합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정작 어떤 그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다문화나 고령층이나 장애인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치유의 타겟 대상을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명시가 돼 있지 않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할 예정인지 좀 궁금하고요. 여기에 그러한 것들을 어떤 사업에 대해서 담아낸다고 한다면 어떤가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웰리스는 특별한 연령층이나 타겟층보다는 그 모두 이제 피곤을 느끼고 치유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이 해당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경기도에 4곳밖에 없는데 그중에 이제 한 곳도 저희 있고 수도권에서 내려올 수 있는 지역적인 접근성에도 좀 굉장히 좀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발굴해서 육성 지원해서 이제 어떤 저희 평택의 웰리스가 평택만의 웰리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더 나가서 문체부까지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웰리스 업체가 많이 생긴다면 거기에 맞게 그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 힐링에 맞게 이렇게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질의한 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상은 전체적인 걸로 그렇게 보편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 고령층이나 장애인 치유 대상이나 어떤 힐링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좀 앞으로 했을 때 담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조제안이시고요.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업이 구성되고 예산이 수립되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 좀 유념을 해서 뭐 장애인분들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자라는 취지로 좀 받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제 놓치지 않고 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특별히 각별히 좀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지 된다라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웰리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